자, 이번 시간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데, 자, 단순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자, 이것을 사고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혹은 이 산재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혹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지? 하는 접근법보다는, 자, 이러한 사고는 무엇에 기인해서 발생하는지, 그걸 통해서 사고를 어떻게 방지하고, 그걸 통해서 나아가서는 재해 예방에 이를까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가지 이론을 토대로 해서 접근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재해 예방의 이론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도 몇 번이고 배웠지만 이 하이니의 재해 예방의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쭉 거슬러 한 100여 년 전에 1928년이지 하이니는 여행자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사고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재해 예방 이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 자, 보험회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 자, 그렇다 보면 자, 보험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우선 많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자, 많은 사람 보험에 가입시켜도 그 사람들이 다 보험금을 받아나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 소극적인 방법으로서는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보험 산업이 발달된 것은 미국 쪽이었는데 미국 같은 데서도 이 보험 가입자가 어떤 이런 재해를 당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3번을 반려를 시킨다 그래. 그래서 처음 반려되면 대부분은 내가 보험금을 이게 못 받는 상황인가 보다 하는데 다시 또 신청을 하면 또다시 반려를 하고 이렇게 3번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보험금을 못 받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돼? 자, 여러분들이 가끔 TV나 무슨 미디어 같은 데 통해서 보는 화재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 그다음에 안전운전에 관련된 것들 등등 이러한 공익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각 어떤 일개 보험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손해보험사 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함으로써 결국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황금 시간대라든지 이런 때 그 고액의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그런 이제 이 공익 광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이런 공익 광고를 할 때 그러면 자, 그냥 조심하십시오 하는 정도보다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 왜 사고가 발생하고 무슨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를 받아가는데 그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런 사고 원인을 제거시켜 나간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되겠지.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이니가 사고를 분석해서 해보니 파이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사고를 차지하는 88%가 바로 작업자나 그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10%가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환경에 기인하는 사고이고 나머지 마지막 2%만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안전한 상태로 만든다면 결국 사고의 98%는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또 사고의 재해의 예방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사고는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토대로 해서 난 것이 단순히 그냥 사고를 방지하기 할 때 바로 불안전한 행동과 여러 가지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면 되는데, 자, 또한 이러한 것들은 무엇에 기인하느냐 했더니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 사회적인 환경은 유전적인 것, 뭐 그 사람이 타고난 뭐 무모하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욕심이라든지 이러한 것. 결국 대부분의 사고는 욕심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좀 더 빨리 하려고 혹은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것은 유전적인 것. 거기에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서 뭐 사회가 그 사회 자체가 뭐 그 정도는 뭐 지금까지 해오던 거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러한 요인에 더불어서 개인적인 결함. 뭐 지금도 아직 이것은 전 근대적인 많은 산업사회의 사고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제 프레스 사고인데, 프레스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성형을 하기 위해서 큰 힘이 작동하면서 내려와 찍는데, 그것을 작은 것이 되었던 뭐 큰 것이 되었던 결국 성형된 것을 다시 빼내야 되지. 그 순간에 다시 이 작업의 피치, 사이클 타임을 올리기 위해서 피치에 따라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될 때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꺼내다가도 이게 잘 못하게 되면 결국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손이 잘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고가 가장 많은 전 근대적인 사고인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많은데, 지금은 워낙 이러한 사고에서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상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왜? 특히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하지. 이 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뭐 다른 우리 신체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손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거. 그런데 이런 손가락이 잘리거나 해서 이 수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이 프레스 기계 뭐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안전장치가 돼서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어서 뭐 손이 있으면 이것이 뭐 센서 등에 의해 갖고 아예 작동을 안 하게 한다든지, 뭐 또 이것도 양손으로 해야만이 이것을 또 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기계가 작동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칫 어떤 때는 사람 손이 들어갔을 때 뭐 작업 속도와 관계없이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할 때 손을 들어가 있는 상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면 결국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귀찮게 번번이 잘못 슬쩍 그쪽에 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뭐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하면 결국 작업의 흐름이 깨지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은 안전장치를 꺼놓게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안전장치를 껐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하다 보면 뭐 사고는 잘 안 나지만 이제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로 이어지게 되지. 이러한 개인적 결함, 욕심을 내서 그것에 뭐 안전장치를 제거한다든지 하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뭐 괜찮겠지 않은 그런 사람의 실수, 이러한 것들이 불안전한 행동과 물리적인 상태, 물리적인 위험이 불안전한 상태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하이니 도미노 이론은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결국 도미노가 하나 쓰러지면 쓰러지는 것처럼 되는데, 뭐 사회환경, 유전적인 거 어쩔 수가 없어. 자, 개인적인 결합, 뭐 사람은 뭐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 안 되도록 물리적인 상태,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한다면 사회환경, 개인적인 결함에 의해서 그것이 쭉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넘어지더라도 결국은 넘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그래서 사고 방지가 돼서 결국 상해를 입거나 재산의 손실을 입는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런 물리적 위험, 그러니까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 이런 요인들을 없앤다면 결국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 이것에 입각해서 자, 사고가 안 일어나기 위해선 바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것이 나온 것이 언제야? 100년 전이지.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불완전한 행동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밖에도 그래서 여기에 수정 도미노 이론, 그래서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이 나왔는데 이것은 자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것, 조직에는 경영자가 있기 마련이고 거기서 경영자는 무엇에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전체적인. 그래서 조직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경영자가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그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사고도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경영자가 의지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여기서는 제어라고 되는데 일종의 통제지. 그 조직의 통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제하고 제어되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기본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기본 원인 혹은 기초 원인이라고 했는데 결국 작업자와 그리고 작업자가 기계를 사용하고 그 환경을 사용하는 속에서 결국 결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작업자가 기계를 사용할 때 혹은 또 작업자가 어떤 그 작업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때 혹은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잘못 이어지면서 혹은 사용법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직접적인 원인인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접촉이 되면 결국 이것이 징후로서 나타나고 접촉이 되면 사고로 발생하는데 결국 아차 사고 또는 원하지 않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 따라서 무엇보다도 결국 기본 원인, 그 다음에 직접 원인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기업이란 조직 속에서 본다면은 결국 경영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영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 그래서 안전대책은 결국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런 것 토대로 해서 아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로서는 어떻게 나타난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결국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 그래서 또 다른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또 여기에 나가서 아담스는 수정 도미노 이론을 발표하면서 결국 경영 시스템 내에 그 사고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고의 원인하고 그 경영 시스템을 관련시켜서 이론을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고가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 결국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차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부상이 생기지 않는 이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사고가 항상 다치지 않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면 결국 인적 부상 또 여러 가지 재산 피해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작업자의 행동에 의한 실수 그리고 작업적 간의 결함인데 이러한 것들은 관리 기술적 실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에러를 실수로 보통 여기서 번역은 여러 가지 서적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 기술적인 에러에 입각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관리 기술적 에러는 결국 운영 에러. 그래서 감독자의 행동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근데 감독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관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결국 이런 경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회사가 어떤 방침이 있을 테고 그 방침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전략에 따라서 목적을 세우는데 결국 목적이나 그것에 입각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 된다면 결국 감독자의 운영 에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 왜 이러한 것이 미비하게 되어 있다면 감독자의 행동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운영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관리 기술적 에러가 되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따라서 이 아담스의 수정 도미노 이론은 경영 시스템 내에 그
그 사고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 특히 경영 시스템의 관점에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스의 수정 도미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나아가서 웨버의 수정 도미노 이론은 일종의 연쇄 반응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쇄 반응 이론은 물론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만 사고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똑같이 유전과 환경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인의 결함은 휴먼 에러로 이어지고 그것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로 이어지는데 이때 결국 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는 결국 이 운영의 에러에서 나타나는 징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영 에러는 그것은 예상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고 혹은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사고라는 것, 이게 왜 수정이 안 됐나? 이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화살표가 바로 여기로 와서 이 사고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화살표도 이쪽으로 오고 요 운영 에러에서 나타난 징조 이게 잠깐 그림이 뒤틀려졌는데 운영 에러에서 나타난 징조가 사고와 상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 그러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무엇인가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지 하는 것을 찾고, 자, 이러한 것들은 하는 데 있어서, 자, 관리자와 경영자 중에서 어느 쪽이 이 사고 방지에 대한 안전관리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운영의 에러를 알아내고 정의하는 것을 비롯해서 결국 불완전한 행동과 이 상태,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결국 사고하고 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징조고 그 징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운영 에러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웨버의 수정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웨버의 수정 도미노 이론까지 각각 이 도미노 이론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각각 이런 하이니 도미노 이론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미노 이론들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각 이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론을 토대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